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승무원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영선님의 안타깝기만 한 승무원 실태를 고발하는 실제 사연을 듣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힘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선입니다. 북한에서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양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교육자셨고 저희 가족은 북한 기준으로는 꽤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비행기를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하늘을 나는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행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죠. 북한에서 항공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으로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특히 외국어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려면 외국어 실력이 필수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어를 전공하면서 다른 외국어도 배웠어요.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드디어 고려항공 승무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죠. 지원 과정은 매우 까다로웠어요. 학력, 외모, 키, 몸무게 등 모든 면에서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출신 성분도 중요했어요. 다행히 저희 가족은 핵심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저는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들은 제 외국어 실력, 응대 태도, 외모 등을 꼼꼼히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신감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내심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부모님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를. 훈련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체력 훈련, 서비스 교육, 비행 안전 수칙 등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사상 교육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조국의 얼굴이라고 강조됐거든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특별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검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경험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의사들은 이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에 온 후에도 한동안 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은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끔찍했지만 그것들이 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 특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최종 검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건강검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직업이니 건강이 중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대강당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강당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보던 훈련 교관들 대신 낯선 남자들이 있었고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죠. 그때 한 간부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우리 조국의 얼굴이 될 동무들을 최종 선발하는 날이지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르시오. 우리는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를 경악시켰어요. 지금부터 모든 동무들은 옷을 벗으시오. 속옷만 남기고 전부 벗으시오. 순간 대강당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귀를 의심했죠.
그런데 그 간부가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울음을 참느라 어깨를 떨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화가 난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떠올랐어요. 부모님의 기대, 제 꿈.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한두 명씩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속옷만 남긴 채 서 있자니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의사라는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키, 체중은 물론이고 피부 상태, 근육량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것처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 의사가 제게 다가와 속옷마저 벗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도라고 말하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남은 옷마저 벗었습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과 모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양팔로 몸을 가렸지만 의사는 제 팔을 치우고는 온몸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특히 가슴을 만지며 보형물이 없는지 확인한다는 말에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이 끝나고 옷을 다시 입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존엄성, 자존감, 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긴 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제 피부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어요. 제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쁨도 자부심도 없었어요. 그저 공허한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들의 기쁨의 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비행을 할 때마다, 제복을 입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북한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도 어떻게 승무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한번 선택한 직업을 그만두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고려항공 승무원은 엘리트 직업이에요. 그만두면 저와 가족 모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 깊이 그 상처를 묻어두고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넌 할 수 있어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 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비인간적인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입사 과정에서 겪었던 그 수치스러운 경험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비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선 동무 잠깐 이리 와보시오. 가까이 가보니 기장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기장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당에서 오신 간부 동지요. 오늘 우리와 함께 베이징에 가시는데 동무가 특별히 모시도록 하시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당 간부를 특별히 모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저는 그 간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술을 가져오라 했고 갖가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의 시선이었어요.
저를 마치 물건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 간부가 저를 가까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비행 후에 내 방으로 오시오. 중요한 얘기가 있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가 당 간부라는 사실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의 호텔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술을 권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붙잡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쳐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네가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그를 밀쳐냈고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달리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저항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상부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 간부가 저를 고발한 거예요. 제가 불손한 태도로 그를 대했다고요.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질책했죠. 동무는 우리 당의 간부를 모욕했소.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소. 결국 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 무급정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의가 무시되고 권력만이 통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저를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불이익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제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권력층의 횡포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여성들,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롭고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 끔찍했던 최종 검진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부모님은 이미 제 표정만 보고도 아셨나 봐요. 영선아, 합격했구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아버지는 드물게 감정을 표현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선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우리가 다 안다. 정말 대단해.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끔찍한 경험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요리들, 아버지가 몰래 숨겨두셨던 술 한 병.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영선이가 비행기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될 거야.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 조국의 얼굴이 되는 거지. 아버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조국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부모님은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게 되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조용히 이불 속에서 울면서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짐했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겠다. 고요. 그렇게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상부의 부당한 요구들, 그리고 가끔씩 겪어야 했던 성희롱과 같은 불쾌한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부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건강 문제로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제 솔직한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사실 제가 일하면서 힘든 점이 많아요.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그동안 제가 항상 괜찮다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아, 우리가 몰랐구나.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아버지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가장 끔찍했던 경험들은 여전히 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제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제가 승무원 일을 계속하기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건강과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죠. 영선아,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 네가 결정해라. 우리는 항상 내 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 더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죠. 물론 아직도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모두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저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선아, 너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중요해. 우리는 네가 어디에 있든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떠나기 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저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제 경험을 돌아보면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과 지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 마음속의 상처였어요. 북한에서의 경험들, 특히 고려항공 승무원 시절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때의 장면들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어요. 때로는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이런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크게 미쳤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특히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상사의 정상적인 지시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탈북민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언니의 권유로 처음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상담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고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선 씨,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갈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 자신을 많이 탓했거든요. 왜 그때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을까? 왜 그 일을 계속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때로는 정말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상담 과정에서 EMDR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치료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들이 점점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명상과 요가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몸과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이 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치유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제는 제가 겪은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특히 성폭력이나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탈북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제 경험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겪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이제는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라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요. 우리는 모두 존엄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 없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선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영선님은 진심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는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한 번뿐인 인생도 정말 다르단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자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